이 시간에도 제가 짐 로저스의 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봄에 출간된 책의 내용이지만 오히려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글을 읽어보았을 때 더 깊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짐 로저스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글 속에는 이미 70대 후반을 보내고 있는 노투자가의 삶의 경륜이 묻어나기 때문인데요. 요즘처럼 실물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짐 로저스의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에 출간된 짐 로저스의 책 돈의 미래 서문을 이 시간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으면서 주요 국가에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나는 2019년부터 지난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해왔다. 그 위기가 지금 시작되려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위기는 전부터 발생할 조짐을 보여왔다. 매일 뉴스나 경제신문을 구석구석 훑어본 사람이라면 그 전조를 눈치챘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재정위기는 이미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불안이 감지되었다. 미국의 경우 꽤 오랜 기간 경기가 좋았다. 이러한 번영이 지속되길 바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영에는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2008년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았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다. 당시 중국은 쌓아둔 돈을 풀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이 연달아 도산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인도의 거대 은행이 파산했다. 일본도 2008년에 비해 부채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징후가 각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점점 빠르게 나타날 것 같다. 이른바 끝의 시작이 막을 연 것이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여러 대응책 중 경제 최악의 요소로 작용한 것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확산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테지만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전염병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활동을 멈춘 일이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존재를 알고 조심스러워하는 와중에 굳이 국경을 막고 이동을 봉쇄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산하며 자살도 급증할 수 있다. 물론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파산 역시 친구와 가족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뒤 1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역사적으로도 10년 넘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시가 호랑을 보이는 동시에 국가 채무도 늘어났다.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언제나 그렇듯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과잉 채무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여럿 눈에 띈다. 이미 레바논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도 위기에 처했다.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많은 나라에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세계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 국가, 도시는 이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과거에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강자의 자리에 있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량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나는 금, 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업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서문의 내용은 지난 4월에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의 중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방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수많은 국민 경제, 실물 경제의 타격, 특히 서민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짐 로저스의 경고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짐 로저스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죠. 한국의 동학개미들을 향해서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어서니 많은 전문가들이 흥분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코스피가 3,000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의 경고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